자, 다음 11번을 한번 보면 코사인도 있는데 거기에 뭐 n제곱분의 1이 또 안에 들어가 있네요. 게다가 또 교대급수 판정법인데 우선 복잡할 때는 일단 아까 4번 전략의 4번 발산 판정법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우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은 우선 뭐 이 앞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이따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요것만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n제곱분의 1은 n제곱분의 n이 무한대로 가면 코사인은 계속 진동하는 함수죠. 주기 함수죠. 게다가 또 부호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럼 얘는 진동 발산하는 아니죠.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코사인 0으로 수렴하네요. 코사인 0은 1인데 1로 수렴하니까 지금 발산 판정법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미 부호를 붙이지 않은 이 급수조차 발산하네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부호를 바꿔가면 이것조차 이제 오히려 판정하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급수는 발산합니다. 다음 12번. 12번. 탄젠트 n분의 1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 경우에 탄젠트는 좀 다루기가 힘든데 저희가 앞에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거 했었죠. 이게 뭐였냐면 주어진 수열이 만약에 an이라고 하면 또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다루기 쉬운 수렴 발산 판정하기 굉장히 쉬운 bn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비율에 대한 극한을 구해서 극한이 어떤 양수 0보다 큰 양수열로 수렴하게만 된다면 그럼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만약에 bn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는 거면 an에 대한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극한 비교 판정법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탄젠트 붙은 거는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an을 주어진 급수에 대한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bn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분의 1 조화 수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한을 한번 해보죠. 지금 bn분의 an이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bn이 분모했으니까 n분의 1 탄젠트 n분의 1 요런 식이네요. 자, 그러면 극한을 한번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가고 탄젠트 요 안에 괄호 안에 이것도 0으로 가니까 탄젠트도 0으로 결국 0분의 0이라는 0분의 0 부정형이죠. 0분의 0 부정형이면 이 극한을 구할 때 그 로피탈 법칙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모를 한번 미분하면 n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분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그리고 합성함수니까 n제곱분의 1을 다시 미분하면 n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다행히 약분이 되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컨트 제곱 n분의 1인데 시컨트 0은 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그럼 코사인 n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건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코사인은 0으로 가고 코사인 0은 1이죠. 결국 극한이 1입니다.
자, 0보다 큰 1로 수렴했으니 요 조건을 만족했으니 지금 bn에 대한 급수는 조화급수로 발산하는 급수랑 비교를 하게 됐는데,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 이 an에 대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급수도 똑같이 발산한다 라는 것이 극한비교 판정법으로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또 팩토리얼이 붙었네요. 팩토리얼 붙으면 이제 감이 오시죠. 비판정법을 쓰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an이라고 하면 극한 자 an분의 an 더하기 1을 하면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 2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곱하기 an은 역수니까 n 팩토리얼 2의 n 제곱 이렇게 되고, 정리를 좀 하면 리미트 이렇게 하고 분자는 n 더하기 1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전개를 하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인데 n제곱 있으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이 부분만 남습니다. 2에 2n 더하기 1 이렇게만 남죠. 자, 그러면 일단 엑스포넨셜이 굉장히 그냥 다항함수보다 빨리 증가하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명백히 알고 있고요. 1보다 작죠. 자, 그러면 따라서 비판정법에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네, 다음 14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은 요 상태로는 약간 복잡하니 n으로 해야죠. n, ln, n 더하기 1의 세제곱인데, 요거보다 조금 큰 아이가 n 세제곱분의 n, ln n이고 n 제곱분의 ln n이니까 결국 요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면 얘를 수렴한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걸 수렴을 판정을 하려면 우선 ln이 달려 있으면 대체로 비판정법이나 좀 이런 게 쓰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분 판정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x제곱분의 lnx가 일단 1부터는 안 되니까 1이 0이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수렴하고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게 적분을 하려면 우선 치환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환적분을 하냐, lnx를 t로 치환을 하면 x분의 1 dx가 dt가 되고, 따라서 지금 xt가 이렇게 쓰면 x가 2부터 하죠. 그게 편하겠다. 2부터 무한대. 그러면 t가 x가 2면 t는 1이고 x가 무한대면 t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1부터 이제 무한대로 적분 변수가 t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lnx가 t니까 분자는 t 이렇게 되고, 지금 x제곱분의 dx가 있죠. x제곱분의 1의 dx가 있고, 이 부분이 여기서 보이니까 dt가 있고, x가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x가 하나 남아있는데, 분모에 x가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서부터 x는 바로 2의 t제곱 x죠. 자, 이렇게 하면 t의 2의 마이너스 t dt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다시 부분적분을 해야 되네요. 우선은 이 부분을 부정적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t의 2의 마이너스 t의 dt를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t의 적분한 것과 같고, 부분적분에 따라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플러스 요걸 미분해주고 dt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t 적분하면 마이너스 t가 되네요. 자, 이제 부정적분 했으니까
여기다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리미트 k를 하고 지금 k를 대입한 마이너스 k에 k 마이너스 k 윗끝이고 아래끝은 2를 여기다 넣은 거죠. 더하기 2에 더하기 2에 요거에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요 부분의 부정적분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정적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잘 살펴보면 k가 무한대로 가면 이 0으로 가고, k가 무한대로 가면 k와 2의 마이너스 k가 경쟁하긴 하는데 엑스포넨셜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러면 2의 2로 되고 1보다 적네요. 자, 이게 이상적분이 수렴하니까 지금 이 수열에 대한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이상적분과 같은 피적분 함수와 같은 형태의 수열을 갖는 그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작은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게 됐습니다. 자, 15번 다음으로 15번 이번에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달려있네요. 근데 이제 분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있어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bn을 코사인 하이퍼볼릭 n이고 1 이렇게 넣어보면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모든 n에서 양수죠.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원래 2분의 2의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역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모도 항상 양수고 하니까 bn은 모든 항들이 양항수열입니다. 자, 우선 양항수열을 만족했고 bn의 극한을 1번 bn의 극한을 살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en, en-n 2인데, 자, 이 부분은 어차피 0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전체를 살펴보면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고, 두 번째 bn을 f of x를 2의 x, 2의 마이너스 x 2라고 두면 원래 이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x분의 1이죠. 원래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이런 모양이죠. 2를 y절편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역수로 취하면 여기다 아예 그려보죠.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1이니까 점점 커지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역수니까 여기가 1이고요. 자, 그러면 x가 어떤 특정한 양수보다 오른쪽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계속 커지니까 역수는 계속 작아지는 감소 함수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만족해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을 보면 우선 이 주어진 급수의 수열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4K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4분의 5의 K, 4분의 3K, 4의 K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극한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분모는
0으로 가니까 1분의 분자인데 4분의 5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 AN이라는 게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발산 판정법에 따라서 이 급수도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7번. 17번에는 n 더하기 1분의 n에 또 n제곱이 또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 어떤 n제곱 이렇게 있으면 근판정법을 써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선 주어진 an이 뭐였냐면 n 더하기 1분의 n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 n승근 루트 절대값 an을 보면 n승근 루트 n 더하기 1분의 n의 n제곱인데, 그러면 이제 지수로 좀 나타내면 n분의 n제곱이니까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극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극한을 n승근 루트 절대값 an의 극한을 보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이 n 더하기 1분의 n의 n 어디서 많이 본 극한인데, 요거를 역수를 취해보면 지금 1 더하기 n분의 1 n제곱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분모의 극한 어디서 많이 봤죠? 자연상수 2분의 1로 수렴이 되고 이게 1보다 작습니다. 자, 그 근판정법에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18번도 꽤 복잡한 형태인데요. 자, 주어진 an을 n의 1제곱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두면, 이거 좀 쉽게 표현을 하면 n분의 1을 하나 있고요. n의 n 곱하기 n의 n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극한 비교 판정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판정법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어서 근판정법도 어렵고 비판정법도 n의 n분의 1제곱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고 적분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 한번 써보는데, 그러면 an이랑 비교할 bn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쉽게 보이는 여기 n분의 1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n분의 1 조화급수죠. n분의 1을 잡아서 an이랑 bn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bn분의 an을 한번 보면 결국 이 부분이 싹 없어지고 n의 이 형태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극한은 저희가 1로 간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만약에 y라고 둔다고 한다면 이제 y는 n분의 1분의 n이라고 잡을 수 있고, ln y를 하면 n분의 1의 ln n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리미트 ln y를 한번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럴 때 리미트 n분의 ln n이니까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로피타를 쓸 수가 있고요. 분모는 미분하면 1이고 분자는 미분하면 n분의 1이 되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죠. 자, 0으로 수렴하니까 lny가 0으로 수렴한다. lny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lny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곧 y는 1로 간다는 얘기니까, 즉 요만큼이 y면 이 극한이 1로 간다라고 극한을 구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양수 1로 수렴이 됐고, 비교하고자 하는 급수는 조화급수입니다. 발산하는 조화급수랑 비교해서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 이 주어진 급수도 극한 비교 판정법에 따라서 발산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 제 절의 마지막 연습 문제 같은데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앞에서 비슷한 예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거에 n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근판정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분 루트 절대값 an, 요 부분을 an이라고 하고요. 절대값 an을 하면 요만큼이 날아가죠. n제곱 루트 2 빼기 1 요만큼만 남네요. 자, 그러면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분 루트 2는 2의 n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지수는 0이 되고, 따라서 1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하고 1보다 작죠. 따라서 근판정법에 따라서